자, 오늘 경기는 롯데가 4대3으로 졌고요. 우리는 오늘 반즈가 선발이었고 상대방은 이지학이 선발이었죠. 선발 매치업으로 보면 우리가 유리한 게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생각하면 지금 NC와 내리 5연전을 해야 되죠. 이번 주 말까지만 4연전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매치업도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대량 득점을 해서 필승조도 좀 아껴놓고, 왜냐면 우리 3, 4, 5 선발 때 필승조가 나와서 또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다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윌커슨과 반즈 나올 때는 대량 득점으로 필승조를 좀 아끼고 이겼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계속 말했었는데, 오늘도 일단 그게 안 됐었죠. 이작을 우리가 공략을 그렇게 잘 못했고, 그리고 그 뒤 NC 불펜도 너무 좋았고, 류진우, 류진우 공 너무 좋고, 일단 우리가 1점 차 졌고, 그리고 우리는 또 약간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었죠. 김상수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았고, 일단 김상수가 이번 시즌 내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도 좋았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 올라오자마자 손아섭에게 던질 때부터 공 두 개가 너무 어이없게 벗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 서호철에게 뭐에 맞는 공도 너무 컨트롤이 안 됐고, 그 다음 박건우까지, 그러다가 허벅지 위에 부여잡고 그가 쓰러졌죠. 그때만 해도 만약 거기서 김창수가 원래처럼 조금 제 컨디션이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지금 이렇게 지고 나니까 또 더 아쉽죠, 그 부분이. 자, 일단 팀 기록을 먼저 보면 NC는 안타 8개, 볼넷 7개, 우리는 안타 6개, 볼넷 7개. 뭐 거의 기록으로 봐도 비등비등했죠. 자, 이제 타선을 먼저 보면 음, 정훈 오늘 무안타, 그리고 이정훈 오늘 볼넷 하나. 이정훈 최근 컨디션을 보면, 폼을 보면 오늘 활약은 조금 아쉽죠. 최근 꾸준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안치홍 오늘 1안타 1볼넷 멀티출루, 전준우도 2안타 멀티출루, 그리고 김민석은 최근 계속 안 좋죠. 음, 오늘도 중요한 찬스일 때 김민석이 또 많이 걸려서 더 그게 또 부각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안 좋아요. 구드럼은 진짜 공수 양면 모두 너무 실망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그 외야에서 그 수비 실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1점만 안 줄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그때 똑바로만 수비했더라도 1루 주자가 3루까지는 갈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홈까지는 못 들어오죠. 하지만 거기서 펜스 플라이도 잘못했고, 그리고 그 뒤 대처도 너무 여유있게 다급하게 수비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너무 여유있는, 거의 러닝 하듯이, 그 모습은 너무 좀 빡치더라고요.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팀 성적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외야에서 그렇게 수비할 때 주루 플레이를 하지 싶었어요. 구드럼 볼 때. 너무 안일하게 수비를 한다. 그리고 대처도 빠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 1루 주자, 그때도 1루 주자가 서호철이었던 것 같은데, 그 1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왔죠. 아, 그건 진짜 계속 말하지만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못해서 한 베이스 더 주고 실점 안 될 걸 실점 주는 건 그건 진짜 막아야죠. 이런 부분은 진짜 안 고쳐지나. 강팀들은 이런 거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오더라도 어쩌다가 한 번 나오고, 우리는 거의 뭐 매 경기마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심할 때는 한 경기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오기도 하고, 구드론 같은 경우는 혼자서 세 개를 해버리죠. 예전에 한동희가 그랬듯이 혼자서 그냥 경기를 말아먹고 있어요. 아, 반대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드캐리를 하지 않나. 한동희와 구드론. 그러면 또 공격에도 좀 잘하던가.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수비대로 못하고 참. 자, 그리고 유강남은 최근 삼성전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삼출로 잘했죠. 그리고 한동희 모처럼 안타 쳤고 타구질도 좋았어요 오늘. 그리고 고승민 좀 있고, 자 노진혁 1안타 1볼넷 멀티출루 타점까지 있었고, 박승욱도 7월달까지 괜찮은데 김민석과 마찬가지로 8월달부터 뭔가 좀 많이 처집니다. 그리고 정보는 오늘 뭐에 맞는 공 나왔을 때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정보건이 뭐에 맞는 공 나오지 않고 쳤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지난해만 해도 정보건에게 뭐에 맞는 공 나오면 아싸 하죠.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뭐에 맞는 공이 아까울 정도로 그 정도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NC, 아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 손아섭이 오늘 1안타 1볼넷 멀티출루. 대학 타율도 좋죠. 오늘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뭐 NC전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할게요. 또 손아섭이니까 한번 딱 지금 말하고 이제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선당장이 아쉬운 부분은 전준우 헐값 후려치기, 그리고 이대호 4년 계약 안하고 2년 계약 고집해서 은퇴시키기, 그리고 또 이대호 다음에 이제 이어갈 프랜차이즈 스타인 손아섭을 우리 라이벌 팀에게, 그러니까 30대 초반 FA 두 번째 FA인 선수에게 고작 60억에 넘깁니다. 그리고 롯데가 제시액은 40억도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손아섭이 일부 롯데 팬들은 뭐 과소평가하고 억가를 하는데, 그리고 막 상대팀 같다고 더 억가하는 것도 있죠. 강민호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기록을 보더라도 손아섭은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선수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깎아칠 선수가 아닙니다. 뭐 스지 뭐 중요할 때 못 친다 아니에요. 정작 기록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 라고 오래 본 롯데 팬들 중에는 그 2011년 포스에서 SK전 때 그 손패배네 그 사건, 뭐 그거 하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스치라고 억가당한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3,000안타가 가능하다고 말 나오는 게 손아섭이고, 첫 번째는 일본의 장훈이고, 뭐 이치로는 일본에서 그리고 메이저에서 기록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기록을 합치면 3,000안타가 넘죠. 하지만 아시아만 봤을 때, 그러니까 메이저 기록 빼고 아시아만 봤을 때 3,000안타가 가능한 선수는 이제 장훈 다음엔 손아섭이다. 그쵸. 10년서 3할도 할 뻔했고 9년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2할 9푼 8리인가 얼마 했었죠. 아깝게 못했었고, 진짜 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단장에게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뭐 팀이 좋아진 것도 있고 뭐 인프라라든지 뭐 팀 운영하는 거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거. 야구는 스토리도 있는데 너무 가성비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 가성비로 하면 자기가 돋보이죠. 내가 단장하고 와서
팀 가성비를 살리면서 이렇게 운영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좋긴 한데 롯데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물론 돈 받고 뛰는 거지만 롯데에서 그렇게 스타가 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또 팬들도 많이 따라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꾸준히 우리 팀에서 뛰게 함으로써 또 팬들의 지지도 계속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구 결번이라든지 은퇴식도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만들어야지. 강민호도 뺏기고 황재균도 뺏기고 장원준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 그런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환사업을 대체한다는 선수들이 결국 대체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게다가 소환섭은 아마 때부터 진짜 타격 하나만큼은, 수비는 못한다고 말 나왔지만 원래 내야수기도 했고 타격 하나만큼은 그때부터 알아줬습니다. 아마 때부터. 그리고 아마 때 부산 지역 방송사에 인터뷰도 많이 했었죠. 주목할 만한 타자라고. 그런 선수가 성실하기도 하고 근성까지 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여줬고 2010년부터 꾸준히 주전 잘 잡으면서 계속 잘해줬고, 그리고 해마다 성적이 좋아졌죠. 그리고 기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화섭이 못한 시즌이 얼마 전에 그 계속 9년 연속 3할 하다가 10년째 못했던 그 이하 구품, 그게 소아섭에게 못했다고 하는 시즌이죠. 하지만 다른 선수가 이하 구품 치면 커리어 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소아섭이 그런 선수예요. 단순히 뭐 홈런만 많이 친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아니고, 야구는 다양하게 하잖아요. 소아섭은 충분히 가치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진짜 고작 60억에 타팀이 뺏긴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그때 소아섭이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죠. 33인가 그랬죠. 그쵸. 소아섭에게는 뭐 홈런 장타를 뭐 기대하고 쓰는 선수는 아니죠. 컨택, 그리고 출루, 그리고 한때 2014년도인가 그때 도루 성공률 90 몇 퍼센트에다가 그때 30도루 정도 했었죠. 그런 다리도 있고, 또 그전에는 어깨도 있었죠. 수비에서 뭐 수비 안정감과 수비 범위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고 있다, 예전보다. 게다가 그 한창 좋았을 때는 어깨도 좋았었죠. 외야에서 보살도 많이 했었고, 그때 가르시아를 보고 손아섭이 좀 약간 분발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이후에 어깨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어깨 성구도 조금 부정하고 약해진 것도 맞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격 하나만큼, 출루 하나만큼, 내가 롯데는 지금 테이블 세터도 없잖아요. 우리 테이블 세터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 있나요? 윤동이 솔직히 테이블 세터 할 만한 그건 아니죠. 다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소아사업은 다이어트 빠른데 도로도 한때 90몇 퍼센트로 30도로까지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뭐 타격이야 말할 가치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테이블 세터로 하기 좋은 선수를, 저는 단언컨대 소아섭은 뭐 떴다 스타가 됐다고 해서 막 풀어진 선수도 아니고 게을리 하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아섭은 이대호처럼 40살 근처까지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3,000안타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곧 2,500안타, 2,600안타 될 텐데 1년에 150안타씩만 해도 4년이면 이제 4, 5년, 한 6년까지만 해도 충분히 3,000안타 넘습니다. 그런 선수를 우리가, 또 성화섭이 또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서원섭이 또 많이 참았다고 해요. 롯데 제시에 그 서원섭이 밝힌 것도 아니었죠. 그런 것도 서원섭은 끝까지 롯데에 대해서 롯데와 롯데 팬들에 대해서 약간 지킬 건 지켰다. 강민호처럼 막 언플하고 나간 게 아니죠. 강민호 그때 그랬죠. 딱 80억이었다. 하지만 그때 기자들이 또 알아냈는데 삼성 관계자와 얘기해보니까 옵션 포함 95억이었다고 말했죠. 사실상 롯데 제시액보다 높게 받고 나갔는데 80억이라고 굴었었죠. 강민호는. 근데 손아섭은 그런 것도 안 했죠. 그냥 깔끔하게 그냥 팀 제시액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말 없이 그냥 남고 싶었다. 약간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인터뷰했었죠. 아, 저는 지금 롯데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충분히 고맙고 이쁘고 좋지만 전 롯데에서 오래 뛰었고 함께 정들었던 그런 선수들이 떠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롯데에서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롯데에서 울고 웃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스토리를 단장이 참 단장 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념 자기 정신 자기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헐값대고 하면서 놓친다는 게 솔직히 단장은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감독처럼 계속 할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선수와 팬은 계속 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장이 오래 할까요? 감독이 오래 할까요? 선수가 오래 할까요? 팬이 오래 할까요? 팬과 선수가 오래 하죠. 단장 하나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선수도 아니고 롯데 프자급 선수들이 그렇게 헐값 대우를 받고 전준우와 이대호와 손아섭이 그딴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에 하나가 전준우 찔렀으면 전준우 갔죠. 그때 하나가 전준우 안 찌른 것도 우리는 너무 땡큐였고 그리고 전준우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훈도 그렇죠. 전준우 정훈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선단장 제시안에 마지못해서 남아준 것도 우리는 너무 고마운 거죠. 솔직히 선수에게는 제 자기 가치를 그대로 못 받은 것도 조금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래도 남아줘서 고맙죠. 자 일단 이 얘기는 또 안 한다고 해도 또 언제 또 아쉽고 또 생각나면 또 할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서화서 그렇게 했고 자 서호철 오늘 2안타 어? 뭐에 맞는 거 서호철 아니었나? 서호철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자 박건우 1안타 2볼넷 3출루 그리고 마틴 없었고 권희동은 와 4출루네요 오늘 1안타 3볼넷 게다가 타점도 2타점 그리고 김주원 멀티히트 음 그건 음 전 그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아에게 안치홍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치홍에게 좀 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왜냐면 안치홍은 그때까지 기아 선수였고 그리고 롯데 팀에 대한 확신도 없었겠죠. 그래서 2년 정도 해보고 더 할지 안 할지 선수와 구단 듀얼로 서로 선택할 수 있게 한점. 그러니까 그거죠. 4년 동안 못하는 팀에서 뛰면서 자기 스택 깎아지는 거, 약간 저평가 되는 거.
그걸 감안하고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오느냐. 그게 아니고 2년만 뛰어보고 아, 이 팀은 아니다, 이 팀은 가망이 없다 싶으면 다른 팀으로 넘어가겠다, 다시 FA를 하겠다,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SSG나 LG나 이렇게 강팀이었으면 그렇게 스플릿 계약을 제시 안 해도 되죠. 그냥 딱 4년 제시하고 올래 안 올래 하면 오겠죠. 좋은 팀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좋은 팀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계약을, 그런 스플릿 제시를 해서라도 선수 마음을 살 필요는 있죠. 왜냐면 기아가 롯데보다는 더 좋은 팀이었고 그런 하위권 팀에 4년을 썩는 것보다 2년만 해보고 다시 결정하는 게 선수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민규 그 뭐지, 그 안치홍 에이전트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성민규 단장이 그 계약은 그래도 잘한 것 같다. 제가 아쉬운 거는 왜 타 팀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마음도 쓰고 돈도 줘가면서 계약도 스플릿 계약하면서 선수가 유리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면서 왜 롯데 푸차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보세요. 방금 엔젤님이 말씀하신 안치홍도 그렇죠. 롯데가 돈도 그렇고 계약 조건도 그렇고 신경 써준 게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유강남 80억이죠. 애초에 유강남 기록으로 80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강남이 뭐 송하선만큼 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보수란 포지션이라도 그런 유강남에게 80억을 준다? 엄청 준 거죠. LG가 유강남 80억 뭐지 뻥튀기다, 뭐 과대평가된 거다. 솔직히 저는 그 말 맞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유강남 스탯을 보고 통상 성적을 보고 이게 80억이라고 보면 말 안 되거든요. 근데 롯데는 유강남에게 80억을 줬죠. 게다가 노진혁 부상, 어 원래부터 약간 허리가 안 좋다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NC에서도 김주원에게 밀려서 3루를 봤죠. 뭐 NC가 김주원을 유격수로 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유격수가 수비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을 그냥 김주원을 키우기 위해서 바뀔 수는 없죠. 분명히 노진혁보다 김주원이 수비가 좋다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바뀌었겠죠. 그리고 허리 부상도 있고, 그런 노진혁에 우리가 또 섭섭지 않게 대우를 해줬죠. 일단 졌죠. 우리는 지금 1차 목표는 이기는 거죠. 부펜을 다 쓰더라도 일단 이겨야지. 제가 말한 거는, 아까 말했던 거는 부펜을 아까 아껴야 된다는 거는 이기면서 아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반즈고 상대방은 이재학이니까 우리가 유리한 게임이었고, 우리가 윌커슨, 반즈 이렇게 강한 투수가 나왔을 때는 대량 득점을 하면서 필승조를 아끼면서 이기자. 그래서 우리가 3, 4, 5선발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딸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필승조를 때려박으면서 또 이겨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연승을 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지금 6경기 차를 줄일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기아가 이겨버리면 게임차 안 줄잖아요. 그래서 기아가 5승 5할 이상만 해도 우리는 7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연승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연승을 하려면 우리가 1, 2 선발할 때는 필승조를 아끼고 대량 득점으로 이겨야 되고, 그 아낀 필승조를 3, 4, 5선발 3, 4, 5선발 경기 때 때려박으면서 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단 김상수 한 명만 섰고, 그리고 그 김상수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저는 김상수까지도 필승조라고 보거든요. 김원중, 구승민, 최준용, 김상수까지 딱 여기까지는 그래도 롯데에서 필승조가 아닐까. 예전에
시즌 초에 부상당했던 이민석까지도 만약에 부상이 아니었다면 딱 그 정도까지는 필승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상수가 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았던 구승민처럼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나오면 다시 또 지금 구승민처럼 또 좀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정말 이 한 점 차로 치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 구드람의 수비 실수로 한 점 안 줘도 될 점수를 줬다는 거, 그리고 하필 잘 던지던 김상수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본래 뭐 안타 이렇게 하면서 만루를 만든 점, 그게 좀 아쉽죠. 그때 우리가 결국 2점을 더 주게 되면서 오늘 지게 됐죠. 자, 투수 기록을 보면 반즈가 6이닝 동안 7피안타 그리고 2실점. 2실점인데 사실상 이거는 자책은 한계죠. 그 1회 때 구조런 실책인데, 그거는 원히트 원에란데 그걸 또 원에를 안 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아쉽고, 기록상으로. 자, 사사구 오늘 조금 있었죠. 그리고 삼진 4개. 투구수는 오늘 111개. 왜냐면 평소보다 조금 많이 던진 게 우리가 지금 4연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펜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반즈가 조금 더 한 이닝 더 던져준 게 있죠. 원래 5이닝까지 그때 98구였는데. 자, 그리고 김성수가 계속 잘 던지던 김성수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았고 그렇게 사사구를 3개 주면서 말로 채웠죠.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온 신정락이 처음엔 잘 잡았지만 결국 또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그 실점이 김성수 실점이 되었고, 그리고 NC 투수를 보면 아 부산도 졌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야 4.1이닝 동안 3피안타, 사사구 5개, 93구. 이게 좀 아쉽죠. 3피안타. 오늘 이작이 볼 구속이 1회 때만 144가 나오고, 그 1회 이후 때는 142 정도 그렇게 나왔죠. 142, 140, 뭐 138도 나왔고, 빠른 패스볼이 그렇게 못 칠 공이 아닌데, 그런 느린 패스볼도 우리가 뭐 헛스윙하고 있고, 저군 같은 경우 한가운데 패스볼 140인데 그걸 헛스윙하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에 당연히 빠른 공 노리고 있고, 그 노리고 있는 빠른 공이 한가운데 하이로 왔는데 뭐 150이면 말도 안 합니다. 140인데 그걸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즈이고 이작인데 우리가 이작을 공략을 너무 못했다. 4만타. 그리고 하진영. 오늘 유진혁은 진짜 공이 너무 좋더라고요. 140 떨어지는 볼 던지는데 포크가 140이면 그건 포크보다는 약간 스플리트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패스볼에 가까운 구속이니까 고속 슬라랑 비슷한 구속인데, 이 정도면 음, 포크볼보다는 스플리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스플리터를 정말 구위가 느껴지더라고요. 볼이 너무 적고 빠른 공도 151, 2 나왔고, 오늘 양팀 모두 투수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투수는 유진욱이 아닐까. 유진욱이 거의 2이닝 동안 1.2이닝 동안 거의 퍼펙트하게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임정원 2피안타 그래도 시점 없었고, 이용찬은 롯데 만나면 항상 흔들리죠.
이번 시즌 롯데전에서 제 기억만으로도 블론 세이브가 2번인가 3번 있었고, 오늘도 거의 뭐 블론 한 번 했었죠. 2피안타에 2사 사구에 까감하게 못 막았죠. 자, 이제 상황 설명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 볼 장면은 1회 말. 오늘 서화섭 얘기 때문에 너무 길어졌네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1회 말 서화섭 아웃, 서호철이 안타 치고 나오고, 그리고 박건우, 이거죠. 서호철이 1루에 있는데 이게 홈까지 들어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구드럼이 타구 판단 잘못한 것, 첫 번째 실수. 그리고 두 번째는 펜스 플레이 빨리 대처 못한 것. 그러면서 설렁설렁 뛰다 보니까 3루까지 가야 될 서호철이 홈까지 들어오죠. 와, KT 잘하네. KT는 선발 좋으니까. 자, 이러면서 우리가 또 안 줘도 될 점수를 구드럼이 실책으로 줍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2루타만 기록하고 에러를 기록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반지의 자책으로 올라가죠. 사실 이것도 기록실의 문제죠. 구드럼 실책인데 왜 반즈 기록이 나빠지네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구드럼 실책으로 주면서 비자책으로 가는 게 맞죠. KBO가 약간 타고 투자가 되는 것도 기록원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책을 워낙 줄 걸 안 주다 보니까 투수 비자책이 될 게 자책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약간 타고 투자가 되는 것도 기록원들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1회는 이게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2회 말, 자, 2회 말에는 김주원이 안타 1사 1루, 그리고 다시 아웃 잡고 서하섭이 또 안타 2사 1, 2루. 자, 여기서 서호철에게 안타 맞으면서 다시 1타점, 그러면서 또 1, 2루. 자, 이러면서 우리가 2대 0으로 일단 끌려갔죠. 그쵸. 우리는 지금 두산도 볼 게 아니고 우리는 딱 5위만 보고 있어야죠. 누가 5위가 됐든 그 5위만 보고 따라가야겠죠. 일단 우리가 졌지만 그래도 6경기라는 거. 하지만 이제 점점 게임 수는 줄어가고 이제 어느덧 30경기도 안 남았죠. 이 30경기 안에서 6경기 차를 줄여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이길 때 상대방이 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2대0으로 지고 있었고, 그리고 3회 자, 3회 말에 원희동이 블랙 나가고, 그리고 이영준이 안타. 자, 이러면서 1사 1루 찬스를 또 맞았는데 여기서 김영준이 병사를 치죠. 자,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롯데가 좀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4회 때 그 병살에서 이어진 분위기로 우리가 점수를 내죠. 4회 안치홍이 안타 치고 나가고, 그리고 전준우까지 안타, 무사 1, 2루. 정말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더블헤드 할 때 우리가 NC를 2번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두산 기아가 그 더블헤더 모두 지느냐, 그러면 또 순위가 또 조금 쪼글쪼글해지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 두산 기아가 다 지고 롯데가 다 이길 확률이 정말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자, 무사 1, 2루 정말 좋은 찬스 맞았고, 여기서 김민석이 번트는 솔직히 잘 된 거 아니죠. 바운드가 크게 됐지만 포수 근처에 됐고, 그러면서 포수가 잡고 3루까지 던진 건 좋았지만 3루수가 베이스를 바로 못 밟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이브 되었고 무사 말루. 정말 좋은 찬스 맞습니다. 그쵸. 공은 둥글고 야구는 또 워낙 의외성이 있는 스포츠니까 1위가 7할들 승률 7할을 하기도 힘든 스포츠니까 또 모르긴 하죠.
자, 무사말로에서 부드러 플라이. 이게 또 짧았죠. 자, 이때 이 짧은 플라이 때 박건우가 홈까지 던진 거 봤어요? 정말 정확하게 던지죠. 바로 태그 그냥 가능할 할 수 있게끔 홈 플레이트 바로 그 위치에 던집니다. 이때 박건우의 선구. 이 선구랑 비교된 게 전준호의 선구죠. 우리가 실점할 때. 나중에 설명할 때 다시 할게요. 이때 박근혜 선구랑 우리의 전준우 선구는 너무 비교가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 쎄, 쎄하게 흘러갔던 분위기가 삼성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건남이 또 하나 해주죠. 여기서 볼넷, 그러면서 밀어내기, 그리고 노진혁이 또 밀어내기, 이러면서 동점. 자, 여기서 또 박순욱이 자익수 깊은 플라이 칩니다. 그러면서 역전. 아, 우리가 어 3루 주자까지 불러들였으면 4대2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웠죠. 그게 이거였어요. 정훈 아까 말했던 이재학의 142 한가운데 하이볼 패스볼 이걸 헛스윙합니다. 그리고 투스트라이크였죠. 투스트라이크는 제가 눈에 말하지만 빠른 공을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느린 공에 커트를 해야 되죠. 컨택을 하든지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데 투스타 이후에 빠른 공에 헛스윙을 합니다. 뭐 안우진이나 문동주처럼 뭐 150 이상 던지는 공이라면 몰라. 프로 1구인데 140 정도 빠른 공에 헛스윙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아쉽죠. 게다가 한가운데 하이였는데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커 들어온 공이었는데 정말 치기 좋은 정말 장타 치기 좋은 내야를 넘기기 정말 좋은 그 코스인데 이런 건 너무 아쉽죠. 프로 1군이라면 140 초반 정도 공은 쳐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대2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못 만들었다. 그리고 5회 자 5회 초 이정훈이 볼넷, 그리고 삼진 나왔고 전준우가 안타, 다시 1사 1, 2루. 여기서 또 찬스를 못 살립니다. 김민석이 최근 계속 안 좋죠. 오늘뿐만 아니라 삼성 시리즈 때도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게 없었죠. 여기서 유격수 인필드를 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삼진. 그리고 또 볼 장면은 6회초 우리가 또 찬스를 봤죠. 자, 최근 그래도 타격감이 좀 좋은 뭐 홈런도 치기도 했었고 끝내기도 치기도 했던 유건남이 오늘 또 2루타 치죠. 장타. 게다가 선타자가 2루타 치면서 정말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무사 2루. 여기서 노재욱이 희생번트로 3루까지 1사 3루. 정말 좋은 찬스죠. 여기서 윤종이가 삼진 먹습니다. 그 투수가 류진욱. 와, 류진욱이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양팀 투수 중 가장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오늘 5타자 상대하면서 퍼펙트 피칭을 보여줬죠. 출루 없이 삼진 4개. 여기서 윤동희에게 1사 3루 정말 희생 플라이만 나와도 실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삼진을 잡습니다. 딱 삼진이 필요한 상황이죠. 1사 3루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버스윙 삼진. 근데 이때 삼진은 저는 뭐라 못하겠어요. 왜냐면 포크가 140이 나오니까 오타니 포크가 145 나오죠. 거의 그 급이거든요. 약간 오버 보탬이요. 이런 건 스프레이트라고 보면 되죠. 빠른 공과 차이가 그렇게 없고 보통 패스볼보다 자신의 가장 빠른 구속보다 한 10km에서 15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공이 포크볼이라고 하죠. 그리고 10km 내외
그 정도 공을 스프린트라고 하죠. 근데 이건 스프린터죠. 빠른 공이 147이니까. 뭐 물론 150을 던지기도 했었죠. 이거 커터 말고 50 던졌을 때. 하지만 140 정도면 이거는 포크보다는 스프린터로 보는 게 맞다. 이런 공을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죠. 대부분 포크가 135, 133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꺾이는 것도 약간 유진우 그 투구하는 동작이 완전 오버스로가 아니라 약간 3쿼터식으로 던지더라고요. 팔이 약간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포크로 잡았는데 3쿼터를 던지니까 약간 역회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싱킹처럼. 그래서 그 역회전성 무브먼트에 140짜리 스플릿이 들어온다 치기 어렵죠. 그래서 결정구로 이 포크볼을 사용하면서 다 삼진을 잡았죠. 정말 좋더라고요 유진우. 그렇고 다음 볼 장면은 7회 말. 자 7회 말에 이거구나. 자 김상수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알던 그 컨디션이 아니었죠. 처음 이때부터 송하섭에게 던진 이 볼 두 개부터 공이 너무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끔 공이 뭐 스트라이크 존에 한두 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없게 벗어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안 좋은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볼넷 주고 또 서우철 맞네. 제가 아까 서우철 뭐에 맞는 공 있다 했는데 아까 기록실에는 볼넷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직 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거는 아니고 아까 기록실에서도 볼넷이 안 나왔었고 무튼 오늘 제고 안 됐다. 오늘 올라올 때부터 앰퍼샌드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루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본캐로 더블헤더 이경기 방송할 건데 호날두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일단 그렇게 계획 중이에요. 지금 다른 스케줄이 지금 생길 것 같긴 한데 지금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제 마음상으로는 한 70% 정도는 내일 더블헤더 모두 방송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더 벌어진다?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건호이까지 또 보내주죠. 그러면서 허벅지를 잡으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신정락이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마틴에게 1루 땅볼 유도해서 혼병살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인지업이 안타. 그렇게 깔끔한 안타 아니었는데 이게 또 안타가 되면서 자 이때 우리 자익수의 송구 참 아쉬웠죠. 자익수 앞으로 온 타구였고 그렇게 깊은 타구도 아니었죠. 그리고 홈까지 웬만큼 송구만 장악했더라도 승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앞서 말했듯이 박건우는 플레이였지만 그거를 제대로 홈플레이트까지 정확하게 성공을 했죠. 빠르게. 하지만 전준우는 그걸 잡고 홈을 던졌는데 정말 어이없게 거의 홈과 3루수 거의 절반 정도? 절반은 약간 오버고 약간 홈에서 약간 3분의 1 지점까지 벗어날 정도로 많이 빗나가 성공을 했다. 외야에서 빠르고 강하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전준현 선수는 빠르고 낮고 빠르게 깔리는 공도 아니었고 붕 떠서 날라오죠. 그런 선구에다가 정확하지도 않죠. 만약에 그렇게 낮고 빠르게 이치로처럼 낮고 빠르게 못 던질 거면 약간 붕 뜨게 던지더라도 홈에 정확하게 던질 수만 있다면 그거는 또
인정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전준우 선수는 그 둘 다 안 되는 거죠. 낮고 빠르게 던지지도 못하고 홈까지 정확하게 던지지도 못하고. 여기서 딱 수비 수준이 딱 드러난 거죠. 양팀 간의 수준, 그리고 리그 수준, 이런 거 딱 볼 수 있는 장면이 저는 투수력과 그리고 수비 수준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 보면 외야수들이 홈까지 송구를 정확하게 하죠. 그리고 어깨가 약한 선수들은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홈까지 시도를 안 하고 앵커, 그러니까 이루수나 유격수에게 앵커에게 던지면서 그 앵커가 가까운 거리니까 홈까지 정확하게 송구를 하죠. 그렇게 해야죠. 내가 외야에서 홈까지 정확하게 못 던진다 싶으면 그렇게 무모하게 홈 송구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벗어난 송구를 하면 1시점을 주는 건데, 그럴 바에 앵커에게 가까운 유격수에게 던지고 그 유격수가 홈까지 정확하게 던지도록, 그게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홈까지 못 던지면서 괜한 똥꼬집에 홈까지 던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전준우처럼 어이없게 빗나가는 송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루 코치들이 외야수가 공 잡으면 조금 늦은 타이밍에도 돌리는 거죠. 홈속 송구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뭐 조금 어깨 좋은 나성범, 그리고 롯데는 그나마 윤동희, 그리고 박건우 좋고 이정우 좋죠. 이정우 홈송구 정말 좋죠. 좌우도 아니고 더 먼 거리인 중견수에서 홈까지 송구 정말 정확하게 잘 던지죠. 이정우. 이 정도 선수 아니고서는 KBO 외야수들이 홈까지 낮고 빠르고 정확하게 던지는 거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정우, 나성범, 박건우, 윤동희, 이 선수 말고는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니까 크보 각구단 3루 코치들이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조금 늦다고 해도 송구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게 리그 수준이고 수비 수준이고 양팀 수준 차이 나는 거죠. 오늘 NC와 롯데 수준 차이도 여기서 난 거라고 봅니다. 구드럼의 실체, 그리고 전준호의 이 송구, 여기서 점수 차이가 3점이 난 거죠. 구드럼 때 1점, 이 송구 때 솔직히 2점 중에 1점은 이 송구 때문에 준 거죠. 송구만 정확하게 했더라도 이때 서호철 호민까지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롯데는 디테일이 없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확실히 떨어져요. 롯데라는 팀이. 예전에 광주 기아전 때 한동희 3실체 경기, 그리고 구두람이 3실체 경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안 줘도 될 점수를 우리 실책으로 2점을 주죠. 전준 송구, 구드럼 실책. 이러니까 4대3을 졌는데 우리가 똑바로만 했어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렇게 스프링 캠프 때 서튼이든 성단장이든 디테일 거리면서 도대체 나아진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디테일 하나도 안 내면서 말로만 디테일. 나아진 게 이거면 진짜 더 할 말이 없네요. 그젠 도대체 어떻게 야구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볼 장면은 8회초. 오늘 너무 길어졌다. 아까 서와섭 그 얘기 때문에 시간 너무 잡았네. 자, 8회초. 어, 자, 김민서 계속 안 좋죠. 그리고 구드럼 아웃. 자, 그리고 한동희가 모처럼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칩니다. 자, 중간 뭐 장타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타구질이 좋았죠. 음, 고현영도 유독 롯데에게 좀 강한 느낌이 있죠. 기록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뭔가 고현영 롯데한테 정말 좀 강하다, 좀 잘 친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롯데한테
장타도 많이 쳤었고, 한동이는 점점 타격감을 좀 살릴 필요가 있겠죠. 지금 뭐 공수 모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저는 한동이는 빨리 1루 간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3루 쓰면서 수비 실책하면서 본인도 망가지고 팀도 망가지고 타격까지 영향이 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6년차가 넘는데 이제 곧 FA 하는데 이제는 3루 그냥 포기하고 1루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승민 고승민은 주자로 바뀐 거고, 자, 노진혁이 안타. 이때 약간 시프트 때문에 안타가 된 거죠. 평범한 유격수 쪽 땅볼이었는데 시프트가 걸린 바람에 내 안타가 되었고, 이렇게 1, 2루 우리가 또 찬스를 만들죠. 자, 여기서 이건 아깝더라고요. 이정훈과 그리고 정복은 롯데에서 거의 어, 이정훈, 정복은, 윤동희, 전준우 이 4명이 롯데에서 정말 잘 치는 타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에 맞는 공이 나오면서 말로가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전 정복은 같았으면 이때 땡큐 하죠. 아싸 하는데 이제 올해 정복은은 뭐에 맞는 공 나오니까 아쉽더라고요. 뭐에 맞는 공보다 차라리 정복원에서 승부가 났더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타자 정훈이 안타를 못 치죠. 이러니까 더 아깝죠. 차라리 정복원에서 뭐에 맞는 공이 안 나오고 1, 2루 상황에서 정복원이 안타를 쳤더라면 2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왔겠죠. 그리고 9회 초, 자, 롯데가 또 9회 초에 마지막 또 찬스를 또 맞습니다. 이정훈이 스트라이크 나다웃으로 출루를 하고, 이것도 약간 운이 떨어졌죠. 상대, 실, 상대 실수였고, 그리고 안청이 뭐에 맞는 공, 오늘 이영찬도 좋지 않았죠. 이렇게 무사 1, 2루 1점 차 상황에서 무사 1, 2루 정말 좋은 찬스였고, 자, 이때 약간 이정훈 감독님이 전준우에게 다가가서 직접 말을 합니다. 맡길 건지 어떻게 번트 작전을 할 건지. 하지만 이때 결국 맡겼죠. 처음에 번트 동작 하다가 슬래시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번트 동작 없이 바로 그냥 타격을 했는데 결국 이게 병살이 나왔죠. 하지만 3루까지 갔었고 우리는 일단 1점이라도 필요했죠. 결국 그 1점을 김민석은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김민석은 뭔가 찬스도 걸렸는데 그걸 다 살리지 못했죠. 지난 울산 삼성전에서도 김민석에게 찬스가 정말 많이 걸렸는데 그걸 또 못 살리더라고요. 김민석이 그 많은 찬스에서. 그러면서 최근 타격 부진과 함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나, 조금 아쉽더라고요. 김민석도 조금 휴식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윤동희처럼 당분간 벤치에서 좀 쉬다가 경기 후반한테 퇴원으로 좀 나와도 되지 않나. 이제 윤동희가 몸이 괜찮다면 윤동희가 좀 선발로 나오고 나머지 황성빈이라든지 안건수라든지 그런 선수를 좀 더 선발로 쓰고 전준우를 좌익수 돌리고 고성민도 좀 선발로 외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김민석도 조금 휴식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약간 체력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롯데가 오늘 또 스스로 자멸했죠. 안 줘도 될 점수를 주면서 흥납하면서 2점을 우리 실책으로 2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으로 봐도 알 듯이 정말 비등비등한 경기였는데 우리의 디테일 구조, 우리의 그 안 줘도 될 점수 2점을 주면서 1점 차로 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흘리는 거 너무 아깝죠. 시즌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흘리는 거, 질 경기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해서 지는 거,
이런 게 아마 보통 팀들은 10개 미만일 텐데 롯데는 10개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롯데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진 경기가 제 체감상으로는 한 20개,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30개는 오버다. 한 2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들만 우리가 제대로 해서 이겼더라도 정말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오늘 경기까지는 이렇게 봤고, 자, 내일 경기는 롯데와 투수가, 일단 1차전이겠죠? 1차전은 박세영과 송명기. 2차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오케이. 1차전은 우리 박세영이고 상대는 송명기. 박세영, 송명기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이죠. 뭐, 음, 후반기 때 박세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박세영은 좀 나아지긴 했죠. 그래서 어, 최근 박세영 폼이면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상대 성적도 나쁘지 않죠. 2.37, 송명기는 4.50. 그렇죠. 고드름이 수비 공격 모두 뭐 팀에 도움이 못 되고 있죠.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루수로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올 정도였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작 KBO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벌써 실책이 오늘은 실책이었는데 실책 기록도 안 됐죠. 기록 안 됐지만 기록된 것만 해도 이미 7, 8개 된다. 네, 보통 내야수가 한 시즌 내에 한 10개 정도 하죠. 실책을. 한 20개 하면 많이 하는 거고 한동이가 20개 넘죠. 그런데 구드럼이 지금 후반기 때 들어왔는데 거의 내야수로 많이 뛰었죠. 그런데 실책이 7개, 8개 된다. 그러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실책으로 기록 안 된 것도 워낙 많고. 그쵸. 저도 처음에 글러브질 정말 잘하던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이상해졌어요. 타격이 안 좋아서 수비까지 뭔가 이상하게 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좋던 수비도 갑자기 망가졌어요. 게다가 외야에서는 내야수 볼 때보다 외야수 볼 때가 더 문제인 게 내야수는 그래도 제법 잘하는 수비도 나오는데 외야수에서는 구드럼이 호수비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타구 판단이라든지 캐치라든지 그리고 펜스 플레이라든지 송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구드럼이 외야에서 수비를 잘했던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참 롯데 오죽하면 박순욱을 선으로 쓸까요? 얼마 전에 박순욱이 선언하고 노진혁이 유격수 봤죠. 오죽하냐. 아 구드럼이 유격수였나? 보통 삼루수는 약간 거포가 하는 자리죠. 일본도 그렇고 메이저도 그렇고. 자 일단 박세영 선배님이면 일단 우리가 잡고 가는 게임이고 이거 오늘처럼 지면 안 되겠죠. 오늘 반즈 이지하겠는데 오늘 졌죠. 일단 우리가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잘해서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블 헤드니까 더블 헤드 당연히니까 박세영이 이왕이면 7이니 8이니 그 정도까지 던져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중요한 경기 더블 헤드 있고 만약에 내일 우리가 다 잡는다면
또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엔젤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일 다 잡고 그리고 기아와 두산이 다 진다. 그럼 진짜 몰라요. 그럼 이제 4경기 차로 줄어드는 거니까 4경기 차면 그래도 30경기에서 4경기 차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